6월 7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23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인 강호순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과도 비슷한 수치인데 이 결과는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될 걸로 보입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23살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 지수가 28점 안팎으로 나왔습니다. 부녀자 8명을 납치, 살해하고 장모와 전처까지 방화 살해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사이코패스 지수 27점보다 높습니다. 제일 해당 사안이 있어 보이는 게 지금 정서적인 반응이 영 정상이 아니거든요. 공포 반응도 안 보이고 불안한 것 같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유치장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러기가 쉽지 않죠.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검사는 부산경찰청 소속 프로파일러 2명이 투입돼 일주일간 대면 질의로 이루어졌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는 20개 문항 40점 만점으로 일반인은 보통 15점 안팎의 점수가 나옵니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 이상이 나오면 사이코패스로 간주합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은 29점을 받아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범행 동기와 범죄 유형을 밝혀 재범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끼치진 않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정유정 관련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범행 동기 규명을 위해 대검찰청 심리분석관 투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임산부를 태우고 가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연거푸 거절을 당했고 3번 만에 도움을 받았던 가족 이야기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보도 이후 한 익명 커뮤니티 경찰청 게시판에 임산부 에스코트는 경찰의 역할이 아니라는 주장이 올라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무엇인지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모를 차에 태우고 산부인과로 향하다 경찰에 호송을 요청했던 부부의 이야기. 보도 이후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한 경찰이 임산부 호송을 거부하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임산부 호송은 119의 역할이고 경찰은 그럴 만한 장비 등 여건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게시글이 퍼지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부부를 향한 비난도 이어졌습니다. 저에 대한 사진이나 가족들에 대한 신상 정보를 노출시켜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회사에 전화가 와서 직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고 옳은 지적인지 따져봤습니다. 현행법상 응급 환자의 이송은 119의 역할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방의 주요 업무인 겁니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도로 한복판에서 119를 마냥 기다릴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는 응급구호가 필요한 시민에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도 호송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현장에 있는 경찰의 상황 판단이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실로 보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에서 범인을 추적한다거나 검거하는 행위가 있지 않은 다음에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대체로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것을 좀 크게 넓게 해석해서 때문에 이번 사안의 경우 경찰이 소극적으로 업무법인을 결정지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권위로 미담 사례를 제공한 시민이 고통을 받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공감받는 세심한 조치의 필요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산부 호송이 누구의 역할인지 따지는 것보다 상황에 따른 유연하고 신속한 대처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착한 가격 업소라고 들어보셨나요?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 물가 안정을 위해서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한 곳인데요. 이 착한 가격 업소도 고물가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용사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헤어커트는 단돈 5,000원, 펌어 가격은 10,000원부터 시작됩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주민들을 위해 30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다 보니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됐습니다. 먼 데서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골 손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가격을 올리니까 좀 부담스러워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냥 받는 대로 그냥. 착한 가격 업소는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도 좋은 가게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정하고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착한 가격업소에 들어가면 업종별 인증 가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물가 시대 식자재 가격 상승에 전기, 가스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인상까지 덮치면서 이들 착한 가격업소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를 제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렇게 매출은 똑같은데 내야 되는 요금 같은 것들이 좀 배로 나오다 보니까. 실제로 부산의 착한 가격업소는 지난 2020년 658곳에서 줄기 시작해 지난해 말 606곳으로 줄었습니다. 업소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또 다시 이게 오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쓰는 만큼의 착한 가격 업소에 어떤 혜택을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착한 가격 업소에 활동을 하지 않을까. 착한 가격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부터는 지원이 확대됩니다. 그동안 100% 지방비로만 추진됐던 사업에 올해부터는 처음으로 국비도 일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국비 없이 지방비만으로 약 20여만 원을 지원하였으나 올해는 신규로 국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100여만 원이 늘어난 120만 원 정도로 확대되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고물가 속 물가 안정에 도움을 주는 착한 가격업소를 위한 세금 감면 등 지역 맞춤형 지원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베트남이 지역 관광 산업의 큰 손으로 떠올랐습니다.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 가운데 4위로 급부상했는데 씀씀이도 커서 지역 관광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표준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후 부산을 찾는 해외 관광객이 확연히 늘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급등세더니 4월은 16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700% 넘게 늘었습니다. 일본이 1위, 이어 대만, 미국 순인데 베트남이 난데없이 4위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부산에서 쓰는 1인당 지출액과 총 지출액 모두 2위를 기록해 씀씀이도 큽니다. 이런 경향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적입니다. 실제로 한 카드사 조사 결과 지난해 1인당 카드 평균 승인 금액 1위가 베트남으로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부산시도 갈수록 늘어나는 베트남 관광객 수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부산은행 등 현지 진출 기업과 K컬처를 통해 높아진 부산에 대한 관심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10월 현지 성수기 대비해서 8월 달에 부산 단독 로드쇼를 나가서 B2B, B2C 행사를 통해서 베트남 인바운드 여행객들을 증가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업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부산 직항편을 늘리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합니다. 앞으로 가장 중요한 건 항공의 문이 좀 더 열리면 지금 이제 저희가 길거리에서 보면 많은 관광객은 오고 가고 있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기대를 하고 있고.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에게 인기 여행지로 주목받기 시작한 부산. 올여름 그 매력이 얼마나 관광 수요로 이어질지 기대됩니다. KNN 표준규입니다. 폴란드에 수출될 국산 전투기 FA-50 1호기가 출고돼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FA-50은 폴란드 공군의 핵심 기종으로 활약하게 될 예정입니다. 김동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형 경전투기 FA-50입니다. 공대공 미사일과 공대지 폭탄 등 무장 성능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주력 전투기이자 K방산의 대표 주자입니다. FA-50을 제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폴란드와 4조 원대 초대형 계약을 맺고 유럽 진출에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폴란드와 계약한 48대 가운데 수출 1호기의 출고식도 열렸습니다. Zakup FA-50 jest częścią większego projektu. Budowy polskich sił zbrojnych, których potencjał będzie w stanie odstraszyć agresora. 이번 출고는 국내 항공기 완제품이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해 9월 계약 이후 9개월 만에 이뤄낸 역대 최단 기간 출고입니다. FA-50은 다음 달까지 비행 시험을 거쳐 8월부터 첫 납품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우선 12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나머지 36대는 폴란드 공군의 요구로 성능을 개량해
2025년 하반기부터 3년 동안 납품됩니다. 이번 수출 사업을 발단 삼아 카이는 양국 간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폴란드 항공업체들과의 굳건한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카이는 이번 폴란드 수출을 계기로 수요층이 두터워지고 있는 FA-50 전투기의 유럽 전역 수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NN 김동환입니다. 세계 해양 방위 산업의 최첨단 기술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이 개막했습니다. 얼마 전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했는데요. 하나그룹의 방산 분야 시너지를 본격적으로 선보이고 나섰습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12개 나라 140여 곳의 방산업체가 참여한 국제 해양 방위 산업전입니다. 세계 해양 방위 산업의 최첨단 기술력과 우리 해군의 미래 모습을 선보이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하나오션이 출범한 뒤 처음으로 선보이는 공식 석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오션은 에어로스페이스와 시스템 등 다른 하나 계열사들과 나란히 부스를 갖춰 그룹 차원의 방산 분야 시너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전투 체계와 에어로스페이스의 추진 체계를 연계한 함정 건조 기술력을 본격적으로 선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한 회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중점을 두었고요.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방산 시장을 이끌어나겠다라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정부가 이달 말 건조 사업을 진행할 3,500톤급 차세대 호위함, 울산급 배치3 프로젝트 두 척의 수주 경쟁도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개발 중인 호위함을 첫 공개했습니다. 또 하나는 김동관 그룹 부회장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해 방산 분야 경쟁력을 강조했습니다. 굵직한 지역 방산 기업들의 참가도 이어졌습니다. STX 엔진은 해군 차기 호위함 엔진과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잠수함용 항해 레이더 안테나 등을 선보입니다. 고속정부터 구축함, 잠수함까지 모든 영역의 전투함에 저희 엔진이 공급되고 있고요. 엔진 국산화를 통해서 많은 협력업체들을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상생하는 한화오션의 등장으로 한화그룹의 방산 시너지가 극대화되는 가운데 이를 통한 지역 방산업계의 동반 성장도 기대됩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부산지검 형사 3부는 지난 4월 부산 영도에서 발생한 스쿨존 참사와 관련해 어망실 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무면허로 지게차를 몰다 조작 미숙으로 어망실을 떨어뜨렸고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작업을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하역 작업을 하던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신호수 미배치 등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쯤 경남 창녕군 도천면의 한 국도에서 탱크로리 차량이 편도 2차로와 갓길 사이에 정차한 트레일러를 들이받고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탱크로리 차량 운전자가 숨졌으며 트레일러 운전자는 차에서 내려 사고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함안경찰서는 현금 인출기를 부순 뒤 현금을 훔친 20대 A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일 새벽 함안군 군북면의 한 편의점 외부에 있는 현금 인출기를 부순 뒤 현금 79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철도노조가 내일부터 준법 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부산 경남 열차 운행에도 지장이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철도노조 부산본부는 국토부가 오는 9월부터 부산발 SRT 운행 횟수를 줄이는 등 철도 쪼개기 민영화에 들어갔다며 내일부터 15일까지 준법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쟁에 따라 경부선 무궁화호 2편이 운행 중지되고 KTX의 지연 운행이 예상됩니다. 남해안을 국제적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는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이 정점식 의원 등 국회의원 11명의 이름으로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이 법안은 경남을 중심으로 부산과 전남까지 천혜의 자연 환경과 역사 문화 자원을 갖춘 남해안권을 글로벌 관광 거점으로 키우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낮 동안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다소 더웠는데요. 내일도 오늘만큼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낮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나면서 부산은 25도, 밀양은 28도까지 오르겠고요. 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정기적으로 덧발라주시고 또 모자나 선글라스도 챙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의 대기질 예보입니다. 부산과 경남 모두 공기는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경남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오존 농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밤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비가 오겠습니다. 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진주가 27도, 거창과 합천은 28도가 예상됩니다. 창원과 통영 18도에서 시작합니다. 한낮에는 창원 26도, 통영 24도, 창녕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은 19도, 김해는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낮 최고 부산 25도, 양산은 27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당분간 남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가오는 주말 동안에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